안녕하세요. 저는 제보로라고 합니다. 11년 이후에 전기기기 시작하겠습니다. 41번 보시면은 변압기에서 철선을 알 수 있는 시험을 물어봤네요. 철선을 알 수 있는 시험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무브화 시험이 하나입니다. 그 중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철무라고 외울게요. 여기서는 다른 시험까지 같이 외우진 않고 철무라고 외울게요. 철무. 철선을 알 수 있는 시험은 무브화 시험이 있다. 이게 좀 철선인데 무브화라서 약간 헷갈리는 점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내는 것 같아요.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철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철선은 무브화 시험이다. 약간 좀 이상하지만 무브화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암기를 해주세요. 철선은 무브화 시험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42번 보시면은 이중 농형의 특징을 물어봤어요. 뭐 농형에 비하여 이중 농형이라고 나왔는데 이중 농형의 특징. 이중이니까 뭔가 장점이 있겠죠. 장점 중에 또 뭐 기동 전류가 작을수록 좋은 거고요. 기동 토크는 클수록 좋은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기동 전류가 작을수록 기동 토크가 클수록 좋은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기동 토크가 크다입니다. 외우실 때는 뭐 이기통이라고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오토바이 이기통이 많으니까 이기통. 이중 농형의 특징은 이기통. 기동 토크가 크다. 정답은 3번입니다. 43번 보시면은 동기기에서 동기 리액턴스가 커지면은 뭐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 물어봤는데 제가 전력공학에서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력공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리액턴스가 커지면은 좋은 게 아닙니다. 리액턴스는 작을수록 임피던스는 클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정확한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리액턴스가 커졌대요. 그러면 나쁜 일이잖아요. 리액턴스는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러면 커졌으니까 나쁜 걸 찾으면 되겠네요. 전압 변동률이 커지고, 전압 변동률이 커지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은 커지고, 보시면은 전압 변동률이 적어지고 있대요. 3번, 4번은. 그러면은 적어지고니까 안 돼요. 3번, 4번은 나가리고, 전압 변동률이 커지고 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동기 화력이 작아진다. 동기 화력이라는 말 자체를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정상으로 돌아가려는 힘입니다. 이게 동기 화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둘 다 나쁜 거니까 전압 변동률도 나빠지고 있고 동기화력도 나빠지고 있으니까요. 리액턴스는 커지면은 나쁜 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리액턴스는 커지면 나쁜 거고 전압 변동률이 커지면 나쁜 거고 동기화력이 작아지면 나쁜 거니까 둘 다 나쁜 거예요. 나쁜 일이니까 둘 다 나쁜 일이 일어난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44번 볼게요. 중간 변압기가 쓰이고 있는 이유가 아닌 것은 뭔가 어떤 중간 변압기를 어떤 물건을 쓰든 간에 어떤 물건을 쓸 때 좋은 역할로 쓰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좋은 역할을 보고 안 좋은 역할이면은 그 안 좋은 역할로 쓰인 게 정답이겠죠. 어떤 물건을 쓸 때 좋은 역할로 쓰는 거니까. 1번 볼게요. 정류자 전압의 조정 좋은 거잖아요. 그 회전 상수의 감소 나쁜 거고 경부하 때 속도의 이상 상승의 방지 이건 좋은 거고 휴료 관수비의 선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거 좋은 거잖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뭔가 풀 때 중간 변압기를 쓰고 있는데 이거 어떤 좋은 역할로 썼겠죠. 좋은 의미를 썼을 거니까 좋은 거고 좋은 거고 좋은 거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나가리고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회전 상수의 감소는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45번 보시면은 하나 좀 외울 게 있는데 많이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A 발전기의 여자를 강하게 했대요. 그럼 A 발전기는 어떻게 되니요? 발전기의 여자를 강하게 하면은 뒤진 전류가 흐릅니다. 네, 발전기의 여자를 강하게 하면 뒤진 전류가 흘러요. 근데 전동기를 같이 외우세요. 하나만 외우시면 나중에 헷갈려요. 전동기의 여자를 강하게 하면은 앞선 전류가 흐릅니다. 대표적인 얘기, 뭐 동기조상기 같은 얘기인데 전동기의 여자를 강하게 하면 앞선 전류가 흘러요. 하나를 외우시고 하나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뒤진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발전기일 때는 여자를 강하게 하면은 뒤진 전류가 흘러요. 전동기는 반대예요.
같이 외우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46번도 약간 상식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전력이 있는데 그거를 전원으로 반환을 한대요. 그 제동법은. 우리가 전기차나 뭐 니로나 보면은 힘을 전원으로 만약에 제동을 해가지고 어떤 힘을 전원으로 다시 반환하는 거를 회생제동이라고 해요. 우리가 뭐 브레이크나 그런 걸 밟았을 때 아니면은 뭐 차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경사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회생제동을 해요. 그래서 전기를 다시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죠. 그래서 반환을 해서 제동하는 방법은 회생제동입니다. 회생제동이란 말은 많이 쓰는 말이에요.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전기차에서 힘을 전원으로 반환하는 것과 동일한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생제동이에요. 그 다음에 47번 볼게요. 47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뭐 단권 변압기가 있는데 W2의 권선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봤네요. 한번 볼게요. 넘어갈게요. 페이지. 보시면은 W1이 있고 뭐 건선 1이 있고 건선 2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10A가 흘렀대요. 근데 5A가 들어가고 여기 몇 A가 들어가야 제가 10A가 될까요? 두 군데에서 키르이호프 법칙에 의해서 뭐 들어가고 나오는 전류의 합은 같잖아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5A가 들어갔잖아요. 추가적으로 여기 몇 A가 들어가야지 얘가 10A가 되겠습니까? 5A죠. 얘가 5가 들어가야지 합쳐져 가지고 10A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48번은 답을 암기를 할 건데 이거 약간 건선 계수를 물어봤어요. 근데 건선 계수를 물어보면은 답은 0.8로 시작하는 거예요. 답은 0.8로 시작해요. 그래서 1번이랑 2번은 나가리입니다. 0.8로 시작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4번을 보시면은 4번이 일단 정답인데 약 오빠가 판집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오빠 판집이라고 외울게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선계수가 나오면은 답은 0.8로 시작합니다. 알고 계세요? 이거는 좀 풀이가 어렵기 때문에 풀지 않을게요. 답을 암기하는 걸로 할게요. 권선계수가 나오면 0.8로 시작합니다. 일단 그래서 1번이랑 2번 찍으시면 안 돼요. 찍으셔도 3번이랑 4번 찍으셔야 되는데 오빠 판집으로 외울게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49번 보시면은 뭐 자회자 인버터의 뭐 출력 전압 제어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을 물어봤는데 이뭐 자회자 인버터의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출력 전압의 제어법은 펄스폭 변조 방식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펄스폭 변조 방식입니다. 펄변이에요, 펄변. 출력 전압의 제어 방식은 3번입니다. 펄변이에요. 50번 보겠습니다. 뭐 극이랑 뭐 증권 총 도체수, 자속수 나오고 그 다음에 100V의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필요한 회전수를 물어봤네요. RPM으로. RPS가 아니고 RPM으로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공식이 좀 필요한데 이폰자라고 외워주세요. 이폰자. 이폰 자랑을 한다. 이폰자. 이폰자로 외울게요. 이폰자. 그 다음에 중국류가 있어요. 중국류. 그 다음에 파이압. 중국류는 뭐 스트리트 파이터의 류를 생각하시고 중국의 류가 있다. 파이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압, 중국류 파이압, 장풍 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한번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볼 테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기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여기서 이제 이항을 해가지고 넘어갈 건데 E는 폰자입니다. 폰자. 이 폰자. 그래서 극수가 있고 뭐 자속이 있고 RPS가 있고 총 도체수가 있고 병렬 회로수가 있는데 병렬 회로수는 따로 주어지는 건 아니고 보시면은 중국류랑 파이압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국류는 무슨 의미냐면은 중권일 때 국수랑 병렬 회로수는 같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건지 병렬 회로수는 여기서 A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권일 때 국수랑 병렬 회로수는 같아요. 근데 파2는 파권일 때 병렬 회로수는 2예요. 그냥 고정인 거죠. 2. 중권일 때 국수랑 병렬 회로수는 같아요. 그 다음에 파권일 때는 병렬 회로수가 그냥 2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보시면 50번 문제 중권이잖아요.
근데 중권이랑 극수랑 병렬 회로수가 같아요. 근데 중권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문제든 간에. 그래서 보시면은 극수랑 병렬 회로수랑 중권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약분이 돼요. 여기서 보시면 사극인데 약분이 돼서 없어지긴 하는데 같이 한번 넣고 풀어볼게요. 그래서 중국류랑 파이합은 왜 외워달라고 계속 했냐면은 류는 중권일 때 대전류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팝권일 때는 파이압인데 대전압용입니다. 대전압용. 그리고 중국류는 대전류용이고 파이압은 팝권일 때 대전압용입니다. 이것까지 같이 외워주세요. 이걸 왜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그냥 객관식 이게 단답으로 나와요. 이렇게 풀이를 못 풀더라도 단답은 웬만하면 풀어야 되니까 같이 암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중국류 파이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시 공식으로 돌아가서 지금 저희가 물어보는 거는 RPM이잖아요. 그래서 여긴 지금 RPS긴 한데 어차피 RPS 초니까 곱하기 60초만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분이 되는 거죠. 분당 얼마나 돌았냐? 내가 초당 만약에 20바퀴를 돌았으면 분당이면은 60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20바퀴 돌았어요. 초당. 그러면은 60초를 더 곱해주면은 이 값에서 이 60초를 더 곱해주면 RPM이 나오겠죠. 분당 얼마나 돌았니? 해가지고 1200, 뭐 1200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미리 말씀 한번 드렸어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보시면은 일단 RPS를 남겨두고 다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Z는 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속도 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급수도 밑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병렬 회로수만 위로 가네요. 근데 기전력 2는 이미 위에 있었죠. 그래서 풀어놓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병렬 회로수가 극수랑 같잖아요. 중권이니까 중국류니까 극수랑 병렬 회로수 같아요. 그래서 병렬 회로수는 4가 되고 그 다음에 극수는 또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전력 2는 100입니다.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자속은 0.01인데 보시면은 자속수가 0.01 써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 총 도체수 다 주어져요. 총 도체수 500. 넣기만 하면 됩니다. 공식만 알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풀어보면은 계산기 한번 쳐볼게요. 풀어보면은 뭐 4 넣어줄게요. 4 곱하기 100 저는 뭐 더하기까지 다 계산기로 치니까 곱하기 0.01 곱하기 500 하면은 20이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구한 거는 RPS입니다. RPM을 원하고 있잖아요. 곱하기 60을 해주면 돼요. 1200이죠. 정답은 1200입니다. 2번이 되는 거예요. 1200. 만약에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공식만 좀 암기를 하시려고 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그때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폰자 중국류 파이합은 외워주세요. 중권일 때 극수랑 병렬 회로수랑 같고 그 다음에 대전용이고 팝권일 때 병렬 회로수가 2고 대전압용이다. 이것까지만 암기를 해주세요. 51번 보시면은 아크 방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를 물어봤네요. 아크 방전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가스 수소입니다. 일단 아수소라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수스인데 원래 그래픽카드 이름 중에 아수스가 있잖아요. 이거는 편하게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수스라고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수소 아크는 방전할 때 수소를 많이 발생한다. 아수소 정답은 1번입니다. 52번 보겠습니다. 어떤 시정수를 물어봤네요. 근데 이 형태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구하는지 이걸 해석하는 것보다 그냥 뭐 지름으로 외울게요. 지름. 위에가 JR이 올라가야 됩니다. 밑에는 뭐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뭐 지랄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좀 편하게 우리가 좀 외우실 수 있는 좀 좋은 방법으로 JR에 어떤 약자가 떠오르는 걸 생각하셔가지고 2번이라는 걸 알고 생각하시고 몇 번 보시면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랄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지름이라고 외우셔도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53번 보시면 53번도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53번 보시면은 전격이 6,600이 있대요. 근데 전압 변동률이 12%가 있고 무브화 운전을 하면은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무브화 운전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답을 보셔도 이 전압보다는 일단 크잖아요. 6,600보다 작은 건 없잖아요, 지금. 전압 변동이 밑으로 떨어졌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전압 변동이 위로 12%가 올라갔대요.
그러면은 변동된 전압을 구하려면은 6600 곱하기 0.11 해주면은 전압 변동률을 그대로 곱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전압 변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위로 올라갔으니까 6600에 사실은 1.11 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이것보다는 크니까 전압 변동이 6600 곱하기 1.11 해주면 돼요. 전압 변동된 값을 알고 싶으니까 우리는 무방 운전일 때 전압 변동이 얼마나 됐는지 이제 변동률이 있고 전격 전압이 있으니까 1.11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뭐 변동된 전압을 곱해가지고 6600 더 하셔도 되고 1.11을 곱하셔도 돼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변동이 됐는데 무방 운전이다. 일단은 크잖아요, 값이. 변동된 값이 위로 올라갔겠죠.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곱하기 1.12. 이거는 7392 정답은 2번입니다. 뭐 다른 풀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을 하세요. 이런 문제들은 보시고 변동이 됐으니까 변동률을 곱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4번을 보시면은 지금 뭐 부하 용량, 뭐 선로 출력이 있고 그 다음에 단권 변압기에 자기 용량을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게 선로 출력은 일단 부하 용량이에요. 그리고 자기 용량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은데 자기 용량은 선로 출력보다 클 수가 없어요. 부자 관계로 생각해 보자고요. 부자, 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부하 용량이 무조건 자기 용량보다 커요. 근데 부하 용량, 아버지 용량이죠. 아버지 용량이 50이잖아요. 자기 용량을 물어봤네요. 부하보다 무조건 자기 용량이 작아야 돼요. 그러면 50보다 무조건 작은 거.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부하 용량이 자기 용량보다 크다는 걸 알고 계세요. 선로 용량이 자기 용량보다 커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풀이를 한번 볼게요. 풀이는 어차피 최종적으로 이 비율에다가 용량을 곱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비율에다가 용량을 곱해줄 수밖에 없는 계산입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부하 용량이 자기 용량보다 큰 거예요. 선로 용량도 뭐 같이 외우셔도 되고 그래서 높은 전압, 그 다음에 여기 낮은 전압, 그 다음에 높은 전압 해서 200-100, 200 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곱하기 최종적으로는 어떤 용량을 구해줘야지만 용량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용량을 구할 때는 최종적으로는 부하 용량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어떤 비에. 그래서 이 B를 이제 계산하는 공식은 이런 공식인데 뭐 V라고 외우셔도 될 것 같고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자기 용량이 부하 용량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200-100 200 곱하기 50을 해주시면은 25가 나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건데 일단 풀지 마시고 뭐 푸셔도 되는데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부하 용량이 자기 용량보다 크다. 선로 출력이 자기 용량보다 크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또 C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55번 보시면은 다음 전력용 반도체 중에 가장 높은 전압력으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의 소자는 가장 높은 전압력으로 개발되고 있다. 우리가 저도 GTO 반항하지마 만화 세대인데 이건 좀 쉽게 암기하실 수 있는 분은 GTO로 하고 쉽게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항하지마 가장 높은 전압력으로 개발됐죠. 네, 만화책을 생각해서 암기를 할게요. GTO 보시면 GTO로 암기를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가장 높은 전압력으로 개발됐다. GTO 가장 높은 전압력으로 GTO. 네. 56번 보시면은 인가 전압과 여자가 일정한 동기 전동기에서 전기자 저항과 동기 리액턴스가 같으면 최대 출력을 내는 부하각은 몇 도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근데 이거는 세타는 아크텐전트 실수분의 호수예요. 근데 실수랑 허수가 같대요. R이랑 리액턴스가 같대요. 이 부하각을
최대 출력을 내는 부하각을 물어볼 때 세타는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수인데 이게 굳이 이거를 암기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회로에서도 쓸 수 있으니까 세타는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수입니다. 실수분의 허수가 같대요. 그러면은 1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냥 1이겠죠. 그럼 여기 대입해서 넣어 보면은 시프트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은 탄젠트가 여기 있습니다. 탄젠트 보시고 탄젠트 넣고 1 넣으면은 45도가 나와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아크 탄젠트 실수분의 호수를 외우기 어려우시다. 그러면은 그냥 45도를 외우시고 최대 출력을 내는 부하각도는 45도를 외우시고 아니시면 아크 탄젠트 실수분의 호수를 알고 계신다. 세타 부하각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넣어서 푸시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아크 탄젠트 실수분의 호수입니다. 세타는 57번 넘어갈게요. 57번 보시면은 뭐 여자의 전류는 극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극수가 많아지면은 커져요. 전류가 여자 전류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극수가 많아진다고 하면은 여자 전류가 커지는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8번 보시면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푸시려면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토크는 뭐 연구 실험 PN인데 이거의 P가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58번은 그램 메타인데 뉴턴 메타는 아니고 그램 메타인데 비슷하게는 아니고 좀 틀리게 구해서 이 정도는 아니고 좀 큰 값이 나오는데 일단은 넘어갈게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답을 암기하세요. 굉장히 이거는 문제를 푸는 현장에 가셔도 푸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거 풀려고 하면은 일단 답을 암기하고 풀어서 나오면은 다행인데 답이 안 나오면 더 문제거든요. 이거는 너무 시간을 많이 까먹기 때문에 안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사고 그램 메터. 원래 킬로그램 메터인데 뭐 10에 3승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램 메타는 단위까지 이상하게 해줘가지고 더 어렵습니다. 네,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59번 보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5kV 볼테이지 암페어 단상 변압기가 있대요. 세대를 델타 결선하고 사용하고 있대요. 사용하고 있는데 델타 결선 사용하고 있는데 한 대가 소손돼서 두 대를 급전용으로 사용한대요. 근데 그러면은 급전용으로 사용한다는 게 의미가 V결선입니다. V결선. V결선은 한 대 기준으로 V결선을 하면은 두 대가 되는 거잖아요. V니까. V결선을 해서 두 대가 되는 건데, 그럴 때는 루트 3을 곱해주는 겁니다. V결선은 루트 3을 곱해주는 거예요. 한 대 기준에서 루트 3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가 5kV 볼테이지 암페어니까 5 곱하기 두 대가 된 거니까 두 대의 의미가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V결선 두 대. 근데 보니까 하나가 더 있네요. 얘기가 과부하를 10%까지 더 견딜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10%를 더 걸어주는 거죠. 과부하로. 그러면은 1.1. 그냥 1에서 10%를 더해줬으니까 10%. 그래서 계산은 5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1.1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쉽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그래서 계산기를 눌러 볼게요. 5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1.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9.526이 되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넘어갈게요. 59번. 그다음에 60번 보시면은 토크를 구하는 거랑 효율을 구하는 게 있는데 이 연구실업 PN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 회차에서는. 근데 효율을 구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여기서 토크를 구하는 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효율을 먼저 구하고 토크도 한번 볼게요. 효율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효율은 알고 계셔야 될 게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입력분의 출력인데 입력은 그냥 VA라고 볼테이지 암페어인데 그냥 그대로 VI를 곱해주는 거예요. 역류를 안 곱했기 때문에 역류는 1보다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은 와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입력은 볼테이지 암페어가 되는 건데 입력을 구할 때는 그냥 VI만 곱해주면 돼요. 이제 출력을 만약에 구해야 된다. 와트잖아요. 그러면은 VI 코사인 세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10번 보시면은
V가 220이고요. 220 그대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A가 입력 전류로 이미 써있네요. 51.5를 넣었어요. 그 다음 출력이 와트인데 VI 코사인 세타를 해줬는데 코사인 세타 넣고 그냥 와트가 이미 있어요. 킬로와트가. 킬로와트니까 와트를 단위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밑에는 VA로 계산했으니까 이것도 와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똑같은 단위로 킬로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10에 3승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 9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에 220 곱하기 51.5는 0.794가 나오는데 비율이니까 100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79.43이 나오네요. 근데 문제가 79.43이 하나면 좋겠는데 2번 아니면은 3번이네요. 그래서 일단 1번이랑 4번은 나가리입니다. 79.4가 아니니까. 그래서 2번이나 3번을 골라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략 계산으로 할게요. 대략 계산. 보시면은 토크-T는 연구시로 PN인데 PN에서 EC랑 IA를 원래 넣어줘야 돼요. 근데 EC랑 IA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면은 빼주고를 해야 돼요. 근데 빼주고를 안 하고 그냥 우리는 VI를 그냥 그대로 넣어줄게요. 근데 이거는 EC랑 IA는 계산한 게 빼주고의 계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클 수는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값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연구시로 PN을 그대로 넣어줄게요. P는 그냥 VI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원래 실제적으로는 EC랑 IA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그냥 V랑 I를 넣어볼게요. 어떤 값이 나오는지. 근데 지금 나오는 값보다는 여기서 값이 무조건 작아야 돼요. 이 값보다 크다고 하면은 틀린 거죠. 이미.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V는 그대로 220 넣어줬고요. I도 그냥 51.5 그대로 넣어줬어요. 여기서 계산한 것처럼 똑같은 거죠. 한번 계산해 볼게요. 0.975 곱하기 220 곱하기 51.5 다음에 밑에는 1500 해주면은 7.36 7.36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돼요. 값이 토크-T는 7.36보다 작은 값 7.36보다 작은 값이 1번이랑 2번이 있는데 2번인 거죠. 정답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정석으로 풀려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연구시로 PN인데 여기 PN에 그냥 VI를 우린 넣어가지고 풀 수 있으면은 저희는 객관식이잖아요. 풀 수는 있는 거죠. 이 이하값으로 나온 값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이미 효율을 계산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값은 말이 안 되죠. 36, 57 말이 안 되죠. 다시 58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런 의미에서 58번도 어떻게 보면은 대략적으로는 풀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서는 뭐 토크-T는 58번 다시 보시면은 토크-T는 연구시로 PN인데 일단은 그람 메타고 보시면은 여기서 P는 뭐 VI 코사인 세타에다가 뭐 손실에다가 기계손을 또 빼줘야 돼요. 기계손 값은 따로 있고 시바트가 이 시바트는 빼주셔도 되겠네요. 근데 시바트를 빼주 뭐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IR 제곱 손실에다가 이걸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냥 VIN 코사인 세타까지만 풀고 우리가 넣어보자고요. 한번 넣어서 그 다음에 원래 킬로그램 메타인데 그램 메타니까 10의 3승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VIN 코사인 세타만 계산하고 이 값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된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여기 나오는 값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돼요. 한번 계산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일단 V 넣어줬고요. 보시면은 V값 115, 그 다음에 I값 0.8, 0.88, 그 다음에 06까지만 0.89까지만 계산해 볼게요. 이 값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돼요. 0.975. 이거는 일단 답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대충 알아보기만 할 수만 있는 거죠. 5 곱하기 0.88 곱하기 0.89. 그다음에 밑에는 RPM 실천을 해주면은 그 다음에 10의 3승을 곱해줘야 됩니다. 곱하기 10의 12.54보다 무조건 값이 작아야 돼요.
12.54보다 무조건 값이 작아야 돼요. 보시면 정답은 그램 메타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12.54보다는 작아야 되니까요. 49는 엄청 크잖아요. 49는 나가리, 48도 나가리, 그램 메타니까 그램 메타로 해가지고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안 푼 것도 아니지만 이걸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풀고 좀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입해가지고 빼서 하시면 돼요. 어떤 공식이든 간에. 근데 아예 전체적으로 완전 모르신다고 하면은 이거를 전부 다 한 번에 알려고 하시면 너무 어렵잖아요. 60번이랑 50번이 좀 비슷한 개념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공식을 아시고 대입을 하는 거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시면은 뭐 70점, 80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답을 암기하는 걸로 할게요. 답을 암기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효율은 계산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출력이 무조건 작은 겁니다. 출력은 와트로 나오니까 이걸 알고 계시고 조금씩 조금씩 풀 수 있는 거를 늘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회차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항상 이런 것도 아니고 단답 위주로 외우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풀이가 안 된다고 하시면 기기에서 단답 위주로 외우세요.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질문이나 틀린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